안녕하십니까. 제 1208호 신문 브리핑 2018년 11월 15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말씀입니다.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 효과는 꽤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나만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상대방이 느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외교 특이 내용 없고요. 경제 일반으로 가서 자, 통계청이 10월 고용 동향 발표했는데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취업자 수가 어, 전년 2017년 동월 대비 6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치?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그 숫자가 증가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고용자 수의 어떤 질적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예,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 예산, 이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국토위,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위의 그 SOC 관련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고,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기도 다 SOC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SOC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 저는 먼저 제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수혜를 받을까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주가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 산업 뭐 줄도설한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산자부하고 이런 데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1조 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해서 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만 뭐 기업이냐, 중견기업 여기까지 중견기업도 기업이다. 그래서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입니다. 중견기업 보통 이게 기준이 명확한 기준은 아닌데요. 그냥 저 회사 큰 회사다라고 하면 보통 중견기업을 얘기하고요. 언론에 나오는 큰 기업이다. 매출이 뭐 조 단위 1조, 2조 이런 데는 이제 대기업이라고 보통 하죠. 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이거를 나내고 있다. 이 기사가 나온 거는 기존에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강자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어, 만만치 않은 경쟁자로 나서고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금융부동산. 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식 해결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이제 계속 결정을 한다고 했다가 또 결정을 연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식 해결했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징계를 내렸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 거래가 중단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2조가 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관련된 주주도 많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이제 이 상장 기업에서 자격을 박탈할 거냐 이 이제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상장 실질 적격성 심사인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격 나와버리면 이제 상장 기업이 아닌 거죠. 예, 비상장 기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은 정말 큰일 나는 건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지 않겠나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시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건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라고 하죠. 여기서 지수가 있습니다. MSCI 지수라는 거 되게 유명한 금융 투자 지표로 삼는 지수인데요. 여기에 한국 지수에 3개를 새로 편입하고 4개를 제외한다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편입되는 거는 좋은 영향을 받고 제외되는 종목은 안 좋죠. 예. 전 세계적으로 지표로 삼고 있는 지수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새로 들어가는 게 휠라 코리아,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캠텍이고요. 기존에 있다가 빠진 종목은 뭐냐면은 어, 두산중공업, 동서, 한샘, 한전, KPS가 빠졌습니다.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미 반영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설명에 편입되는 종목에는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했는데 제가 오늘 그 경제 관련 용어의 설명을 다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달았는데요. 패시브라는 말이 있고 액티브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 용어에 보면 그러니까 액티브는 공격적이고 패시브는 수동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런 뜻인데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어, 어떤 특정 종목을 추종하는 것보다 덜 공격적이라고 해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뭐 제가 이 신문 요약하는 거지 뭐 투자 전문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떤 코스피 지수, 패시브 지수, 뭐 다우존스 지수, MSCI 한국 지수 이런 거에 연동해서 뭐 투자가 되는 상품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패시브 펀드 전체의 일반적인 평균에 투자한다 이런 뜻으로 패시브 펀드 자금하고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네요. 3번에 보시면 금융부동산 3번요. 올 하반기 신규 상장 완료 기업, 새로 상장된 기업 31곳 중에 또 가로 안에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있는데 이걸 스펙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상장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외하고 총 31개가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인 14곳이 공모가액을 당초 제시한 희망 범위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정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기업 IPO를 통한 상장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제 회사가 우리 회사 상장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상장하기 위한 주당 그 평가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는 한 주당 이 정도로 평가가 돼야 돼라고 희망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보면 희망 범위 공모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투자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해서 공모 가액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얼마에 생각한다, 나는 얼마에 생각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 최종 확정된 공모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기업들이 희망한 것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에서 저기 결정이 됐다. 이거는 이제 상장하는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상장할 때 분위기가. 그런 뜻이고, 근데 작년보다는 좀 안 좋다. 이래 돼 있네요. 작년에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쟁률, 뭐, 얼마 하는데 얼마,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그랬는데 작년에는 평균 734대 1인데 올해는 527대 1로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자, 아이고, 시간이 없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회계기준 IFRS의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27
도입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될 거라고 기사는 많이 나왔죠. 이게 14일 확정됐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월곶 판교 건설사업, 이거는 이제 부동산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제 부분에는 전 세계 그 선진국이랑 경제 강국이랑 독일, 일본의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좀 꺾였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무부가 이제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하는 거를 백악관에다 제출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미뤄지면서 이게 안 하기로 한다는 게 아니고 연기만 됐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던 MSCI 모건스탠리 증권이 발표하는 MSCI 지수 관련 내용 보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표를 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도 벤치마크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제 벤치마킹은 어떤 평균을 추종하는 그런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경제 관련 용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